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대한민국 상고사에 대한 진실을 첫 강의한 이지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교실에서 강의를 하다가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비록 녹화본이지만 카메라를 보면서 강의를 해봤는데 참 부자연스럽더군요. 말도 고이고 좀 카메라를 의식한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탤런트 기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부 영상 들어가는데요. 1부분은 좀 더 자연스럽게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상고사에 대한 진실 2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부 영상을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일부 영상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제가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 상고사가 왜곡이 되고 순환을 받게 됐던 그 네 가지 4대 날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임나일본부, 남녀 경영론 이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기 하편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삼성기 하편 이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기 하편 저 일부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처음에 하기 전에 참 일부 영상을 조금 요점을 하자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말은 꼭 하고 싶은 늘 신채호 선생님 말씀을 꼭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신채호 선생님이 정신이 없는 역사는 정신이 없는 민족을 낳고 그리고 정신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 그랬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흔들린다고 내가 일부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쪼개고 니 편, 내 편 이렇게 쪼개겠는 이유가 민족 정신이 없다는 거죠. 이걸 조금 나가면 선민사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선민사상. 다 아시죠? 선민사상. 선민사상으로서 가장 좀 대표적인 민족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유대인, 그 유대교.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 금융, 뭐, 정치, 말할 것도 없고, 학문, 말할 것도 없고, 그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주름을 잡는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이, 물론 똑똑한 이유도 있지만은, 그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그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를 주름 잡는다 봅니다. 그러한 선민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거부를 하는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혼란기 때 우리 정신을 다시 정리하기도 전에 뭐 외세 문화와 외세 종교, 서양 종교가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아, 아무튼 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절대 선민 사상이 없는 민족이 아니다. 있다.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어, 아무튼 그 선민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태호 선생님이 아까 전에 했던 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족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민족 정신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뭐 역사가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45년 8월 15일 날 강복을 했다고 하지만 진정한 강복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진짜 강복은 역사가 강복됐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복이 회복돼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강복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야 민족 정신도 다시 회복되고 우리 것이 무엇이고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그 일부 얘기를 했었고, 어. 그리고 이것도 2부도 마찬가지로 그 민족 정신을 생각해서 이 강의를 자꾸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2부 영상 거두정리하고 자, 2부 영상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삼성기 하편의 내용은 뭐였어요? 자, 오늘 2부에서는 드디어 중국 한족의 시조인 방고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삼성기에서. 그러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일부 영상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한국이란 나라 말엽에 안파견이 그 환이라 그랬어요. 안파견 환인께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 보시고 이 두 곳이 홍익인간으로 다스릴만 하구나라고 했잖아요. 했는데 요 삼위산은 중국의 삼위산에 그랬어요. 어. 엉뚱하게 뭐 북한에 있는 구월산, 묘양산, 백두산 이 세 개가 삼위산 그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홍익인간 할 만하다 하니까 누구를 보낼까라고 오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오가들이 다 이구동성 말하기를 서자들 중에 환웅이란 인물이 있는데 뭐요 용맹하고 어질고 지혜까지 경배했고 일찍이부터 이 환웅이 환인께서 얘기하는 홍익인간의 뜻으로서 세상을 바꾸어서 다스리려는 뜻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한웅을 태백산 즉 백두산으로 내보내서 그곳을 다스리게끔 하세요라고 오가들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니까 그 환인이 환웅에게 증표로서 뭐예요? 천부와 인 3종을 내다 주시고 당부의 말씀으로 뭐예요? 내가 환인 본인께서 뭐예요? 사람과 만물은 이미 완성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환웅 자네는 뭐예요? 내 뜻대로 뭐야? 내가 뜻하는 뭐야? 홍익인간의 뜻으로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무리 3,000명을 데리러 가서 그곳에 내려가서 뭐요? 개천을 하고 그래서 건국을 하고 나라를 세우고 입교 가르침을 바로 세우고 제세이화 여기서 제세이화는 우리나라 민족 종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여섯 선민사상이 있다고 봅니다. 이 선민사상처럼 뭐예요?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얘기한 그 선민사상처럼 우리나라에도 선민사상에 해당되는 민족 종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민족 종교의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변화시켜서 만세토록 큰 모범으로 삼을 지어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때 홍범하는 게 크다는 뜻이에요. 큰 모범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부 영상 요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2부는 뭐냐 하면은 드디어 이제 환웅께서 신실을 열어서 360여사를 주관하신 환웅천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배달이란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우리는 초대 국가가 고조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배달이에요. 배달. 이 배달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국가입니다. 아시겠죠? 그 배달. 그러니까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자, 시에 유방고자가 호기술하야. 시에 하는 건 이때에 이 뜻이에요. 이때에. 그럼 어떨 때란 뜻이에요. 환웅이 지금 뭐예요? 백두산으로 내려와서 한인께서 천부와 인을 주신 걸 받고 무리 3,000명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내려와 가지고 뭐요? 개천을 하고 입교를 세우고 제세이화를 할 때 그 할 때 그때에 동시에 때 그때에 유방고자가 있었다. 누가 방고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 말이야. 있었는데 이 방고라는 사람은 호기술했다 이 말이 뭐예요? 기한 재주를 부리기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욕분도의 왕으로 하고 싶어 했어요. 뭐를? 분도, 그 땅을 나누어서 가서 땅을 나누어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청하니까 내 허지라. 이에 허락할 허자죠.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허락한 사람은 누구예요? 환인이에요. 환인. 환인이 앞에서 뭘 봤다 그랬어요? 삼위산하고 태백산하고 두 곳을 내려다 보고서는 홍익인간 할만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태백산은 그 동쪽에 있는 태백산, 그러니까 백두산이죠. 백두산의 옛 이름이 태백산이었으니까. 그래서 백두산으로 내려간 것은 누구예요? 한웅이고, 이제 그 반대편인 서쪽에 내려간 사람이 누구란 거예요? 삼위산 쪽에. 그게 누구란 거예요? 방고라는 거예요. 방고.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방고라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게, 자, 보세요. 방고는 중국에서도 조차 뭐예요?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우주 창조신으로 받들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 5,900년 전이에요. 한웅이 동방 개척기에, 그게 아까 전에 한웅이 태백산 내려왔을 때쯤이에요. 그 당시에 실존한 인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기에서. 그런데 중국인들은 지금 현재 자신들이 뿌리를 알 수 있는 사료가 없어가지고 그냥 전설의 인물로만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삼성기 우리나라 고서에서는 이 방고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었다. 우리 환웅과 동인물 시대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별가인 것 같아 굉장히 큰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다시 여기까지 하면 이때에 그 우리 한웅께서 개천하고 입교하고 제세이화할 때 그때에 유방고자가 방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기술하여 좋아했다면 뭐를 기한 재주를 부리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욕분도이 왕으로 그 하고자 할 욕자잖아요. 이게 하고자 할 욕자는 게 분 나눌 분 길도자 그 가야 할 도 그 행정이겠죠. 내가 봤을 때는 그 영토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영토를 나누어서 가기를 청했단 말이에요. 누가 방고가 환인에게 청하니까 내 허지라 이에 곧 허지라 그를 허락했다 이 뜻입니다. 뭐냐? 그 가서 다스려라 이랬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내가 한문 전공자로서 꼭 해야 할 말이 있거든요. 별가인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놈자자입니다. 자, 놈자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게 놈자예요. 놈자입니다. 그런데 이 놈자 할 때 이 놈이라는 뜻이 지금 현대 국어에서 얘기하는 사람을 얕잡아 부를 때 쓰는 그 놈으로 쓴 게 아니에요. 지금 한자에서 얘기하는 이 놈자는 놈이란 뜻이 그 지금 현대인에서 얘기하는 사람을 얕잡아 부를 때 쓰는 그 놈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사람의 옛말입니다. 사람의 옛말이 놈이었어요. 이거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고어 국어 사전을 한번 보시던가 아니면 현대 국어 사전이라고 좀 큰 사전에 보시면 놈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전에 두 개가 나와요. 놈 1이 있고 놈 2가 나와요. 그 놈 1은 지금 현대 사람들이 쓰는 듯이 뭐예요? 사람을 얕잡아 부르는 말 뭐 이런 식으로 풀이되어 있고 놈 2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사람의 옛말이라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자에서 나오는 놈자는 놈의 1번 뜻이 아니라 놈의 2번 뜻으로서 놈자예요. 그렇게 사람의 얕잡아 부를 때 쓰는 놈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 자의 쓰임을 정확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거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인수위원회를 해서 얘기할 때 그때 갑자기 바뀌었어요. 내 기억이 확실할 겁니다.
지금 삼성기 얘기하다 갑자기 왜 그 얘기 왜 나왔냐는데 이 놈자자 때문에 그렇거든. 이건 분명히 뭐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당선인이란 말이 있고 당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어떤 말이 맞아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당선인 할 때는 사람인이고 자가 뭐냐면 논자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 때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고 난 뒤 그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하기를 제 기억 분명하다고 보는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은 어떻게 그 대통령한테 놈자라는 그 놈이란 뜻으로서 이 자를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인으로 바꾸체가 당선인으로 바꿨거든요. 야, 나 그거 보고 참 놀래 자빠졌어요. 분명히 얘기하자면 이때 놈자자는 아까 놈의 1번 뜻이 아니고 2번 뜻으로서 사람의 옛 말이에요. 그렇게 옛날에는 사람을 보고 전부 놈이라 그랬어요. 그 뭐 얕잡아 부른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놈자자는 특정인에게만 붙습니다. 특정인에게 붙는 전미사고요. 사람이는 대중에 붙는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기 뭐야 MB가 저 몇 대죠? 몇 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18대잖아요. 18대 맞죠? 맞나?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18대 대통령 19대가 문재인 대통령 18대가 박근혜 대통령이죠. 어쨌든 뭐 몇 대, 예를 들어 19대 대통령 당선인이 맞아요. 당선자가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흥분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8대 또는 19대 대통령 당선자라 해야 됩니까? 당선인이라 해야 됩니까? 아까 힌트 줬어요, 제가. 자는 특정인이라 그랬고 이는 대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8대나 19대에 당선된 대통령은 딱 지정된 누군가의 한 명이에요. 그럴 때는 반드시 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18대 대통령 당선자 누구 19대 대통령 당선자 누구 이래 나와야지 18대 대통령 당선인 이래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선인 할 때 이 인은 대중에 쓰는 거예요. 대중. 그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 당선인 하면 뭐예요? 1대부터 현재까지 다 당선됐던 사람 다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 국회의원 당선인 하면 뭐예요? 역대 당선인들 그 당선되는 사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정해서 할 때는 자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각 나라 대표 한 사람이 대표가 모여갖고 예를 들어서 세 나라의 대표가 모여서 회담을 하면 뭐라 그래요? 3자 회담이라 그러지 3인 회담이라 안 그래요. 3자 회담할 때 자가 놈자자를 쓴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의 쓰임이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그 이후로 계속 당선인을 자꾸 쓰고 있는데, 둘 다 쓰는 건 좋아요. 좋은데, 맞게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선인 하면은 대중이라 그랬잖아요. 다 포함하는 말이고, 당선자라 그러면 자를 붙이면 그 특정인을 뜻해요. 알겠죠? 그래서 당선자 하면 누구가 나와야 되고 당선인 하면 전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8대, 19대, 20대라고 이미 지정했잖아요. 지정했을 때는 당선자 하는 자라는 놈자자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자에서 얘기하는 놈자는 사람을 얕잡아 부를 때 현대국에서 쓰는 그 놈 1번 뜻이 아니라 놈 2번 뜻 수로 써 있어요. 사람이 옛 말이 놈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짚고 넘어갑시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시에, 이때에 방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방고는 기한 재주 부리기를 좋아했고 욕 분도의 왕 그 땅을 나누어서 가기를 원했고 그것을 청하니까 내 허지라 이에 곧 그를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웅께서는 뭐예요? 허락을 받고 내려갈 때 천부와 인 3종을 받고 그 다음에 무리 3,000명을 끌고 내려가셨잖아요.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 천부하고 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 그랬습니다. 이게 환인이 살았던 그 황국의 정통 계승을 하는 사람이 환웅이라는 것을 증표할 수 있는 것이 천부와 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방고는 서쪽이죠. 삼위산 쪽에 있는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내려갈 때 뭐를 가지고 갔냐면은 자 수적 제보하고 마침내 그 재물과 보물을 쌓아서 그걸 가지고서 솔, 십간, 십이지 신으로 이 십간과 십이지지의 신을 거느리고 가서 이 뜻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십간하는 거는 뭐예요? 다 알다시피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십간이고 십이지지는 다 아시다시피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잖아요. 그래서 이 십간하고 십이지지가 합치면 육십갑자가 되잖아요. 육십갑자.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뭐예요? 이때부터 뭐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 이 환인이 살았던 만렵하고 이 환웅이 살았던 이때부터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때 동양에는 뭐예요? 어, 이 역학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미개한 사회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문명의 사회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 역학은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서양에서는 천문학과에 입학을 하면 역학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요. 근데 우리나라 천문학과는 그걸 미신이라고 안 가르치지. 역학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 아시겠죠? 자연과학.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구과학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자리 연구하고 땅의 이치를 배우고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역학이에요. 절대 미신이 아니라는 거. 미신으로 자꾸 오해받는 거는 뭐 죄송할 말씀이지만 그거 대나무집 때문에 그래. 대나무집이 뭔지 아시겠죠? 이 정도만 얘기하면 알아들으실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방고란 분이 있었는데 이 방고는 기이한 재주를 부리기를 좋아했고 땅을 나누어서 가기를 원해서 그걸 청하니까 환인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하니까 방고는 뭐예요? 이 재물들과 식광과 십이지지의 신장들을 거느리고 여공공 여공공이에요. 여기서 역하는 건 더불어 여자예요. 그 더불어 여자입니다. 이게 더불어 여자거든요. 더불어 여자니까 우리나라 말에 뭐뭐과 이런 뜻이 뭐뭐과 뭐뭐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공공과 유소와 유묘와 유소들과 이 뜻이에요. 유소들과 모두 해자예요. 모두 이르렀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에? 삼이산 난립이라는 동굴에 이르러서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공공, 유소, 유묘, 유숙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한웅이 3,000명 무리를 데리고 그 다음에 천부와 인을 가지고서 간 것처럼 어떠한 증표라 보시면 되겠죠. 내가 봤을 땐 이게 하나의 신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자료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하나의 그 방고를 모시는 아마 신하들 아닐까 싶은 어떠한 족장들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인공이라니까 아마 기술자 같고 이 소자는 이게 새집 소자인데 그 마음은 농사 이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쌍몇자도 이것도 그렇고, 이다음에 이 숫자가 뭐냐, 부싯돌 숫자거든요. 그 불을 지필 수 있는 뭐 어떠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방고는 뭐예요? 십관하고 십이지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그리고 공공과 유소, 유묘, 유수와 함께 모두 다 같이 삼이산 남립이라는 동굴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입이 일입위군. 이게 일입위군 하는 건 뭐냐면은 임금으로 세워서 삼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공공, 유소, 유묘, 유수 이 다섯 몇 명이 하나, 둘, 셋, 이 넷 하고 모두가 이제 왕으로 모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십관과 십이지지 신장하고 같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시에, 이때에, 자, 이때라 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한웅께서 동방개척할 때의 뜻이에요. 우리나라 한웅께서 동방개척할 그때에 유방고자가, 방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기술하여, 이 방고라는 사람은 기한 재주를 부리기를 좋아했고, 욕분도의 왕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뭐를? 그 행정적인 그 땅을 나누어서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청하니까 내 허지하시니 환인께서 그를 허락하시니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고는 어떻게 했느냐, 수적제보하고 마침내 그 재물들과 그리고 십관 십이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역 공공, 유소, 유묘, 유수, 공공, 유소, 유묘, 유수와 함께 해지 삼이산 남립동굴하여 다 같이 삼이산 남립동굴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일입위군하니 임금으로 삼으니 임금으로 심었다 이 말이에요. 삼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남릭하는 것 좀 알아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 문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그래서 보세요. 자, 삼이산 남립동굴에 이르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요? 이 방고를 임금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삼고 나서 위지재견이요. 여기서 위지하는 말은 이를 뭐뭐라 이르다, 뭐뭐라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재견이라고 이르고 이 뜻이에요. 누구를? 방고를. 그리고 시위 방고 가한이라. 그리고 방고 가한이라고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한웅천왕이라 그랬고 방고는 방고가한이라고 이르렀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방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중국 한조 시조가 방고거든요. 근데 그 중국인들은 그냥 정설적인 인물로만 알고 있어요. 그냥 우주 창조 신이라고 정설적인 인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삼성기 하편에서는 분명히 우리 한웅과 같은 동시대 때 실존했던 인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동방은 우리나라 한웅천왕께서 개척을 하시고 서토는 뭐예요? 이 방고가 내려가 가지고 개척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또 우리나라 한웅천왕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시에 하는 건 뭐야? 이에 한웅이. 여기서 한웅은 우리 거발한 한웅이에요. 제1대 한웅. 거발한 한웅께서 솔, 중, 삼천하사 뭐예요? 한웅께서 뭐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가서 의 뜻이에요. 3,000명. 이게 3,000명인 어떤 3,000명이냐면 문명을 개천하기 위한 그 무리 3,000명을 말하는 겁니다. 문명을 개천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 인재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때에 한웅께서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가서 강우 태백산 신당수 하하시니 자 내릴 강자에 내려갔어요. 어조사 우자는 어디 어디에예요. 어디 어디에라는 뜻이 어조사 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려갔느냐 태백산 꼭대기 신당수 아래에 내려가서 있어요. 내려가시니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때 태백산은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강원도 태백산이 아닙니다. 백두산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태백산 꼭대기 신당수 아래 내려가셔서 위지 신시요. 이를 신시라 이루고 있습니다. 신시. 그곳에 그 지명을 신시라 했어요. 그럼 이때 신시가 뭐냐면은 고조선으로 알고 있는데 고조선이 아니고 건국 초기 배달의 강력이었습니다. 그 도읍지였고요.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배달이라 하였다는 뜻이다. 신시란 뜻이. 그러니까 결국은 신시는 고조선이 아니고 한웅께서 세웠던 그 배달이라는 첫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시는 국호 배달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널리 영토를 개척한 14세 치우천왕 이전까지가 배달의 시대라 하고 신시 시대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있으면 또 치우천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치우천왕은 다 알다시피 우리 붉은 악마 아시죠? 축구 그 그림 상이 거기 치우천왕인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무튼 이 신시가 단군 할아버지께서 세웠던 그 첫 고조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웅께서 첫 나라를 개천했던 그 배달을 뜻하는 겁니다. 배달. 아시겠죠? 그리고 시위 한웅 천왕야라. 이를 한웅을 천왕이라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천왕이란 말이에요. 천왕. 이 천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방고는 가한이라 그랬죠. 근데 한웅은 천왕이라 그랬어요. 이거 별가인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웅은 제왕의 호칭이에요. 한웅은 제왕의 호칭이고 전국의 이름난 우리나라 전국 있죠. 우리나라 전국에 이름난 여러 명산 꼭대기에 보면 항상 천왕봉이란 말이 있는데 있잖아요. 천왕봉. 이 천왕봉이 바로 이 한웅 천왕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리고 중국 도가 쓰인 역대 신성 통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왕과는 마음을 닦는 법을 전했는데 홀로 장백산, 여기서 이제 백두산을 뜻하는 거죠. 장백산에서 오래 도를 닦아 공을 이루었다고 하여 한웅 천왕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웅이란 말은 제왕의 호칭이에요. 한웅의 한웅 이름이 한웅이 아니에요. 그 한웅은 제왕의 호칭이고 또 한 번 더 나가지만 당군이라는 이름도 당군 할아버지 그 한 명을 칭하는 게 아니라 그죠. 당군도 하나의 호칭입니다. 호칭. 알겠죠? 당군도 호칭이요. 한웅도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뭐예요? 자, 서쪽에 방고간이 그 가기를 원해 가지고 재물과 십강과 십이지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그다음에 공공 유소 유묘 유수를와 함께 삼이산 남리 동굴로 가니까 이들이 이 방고를 왕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임금으로 삼고 이를 재견이라고 이르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방고의 이름을 재견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재견. 재견이라 했고 우리나라는 한웅 천왕이라 했고 그래서 시위 방고가안이라 이를 방고가안이라 했다. 여기서 참 재견이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임금이 재견이 아니라 자 우리 환웅에시 내려갔을 때는 이를 신시라 했잖아요. 이 신시라 했듯이 방고가 내려가는 그곳을 이제 재견이라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나서 방고가안이라고 불려졌다는 뜻이고, 우리나라는 태백산 꼭대기 신당수 아래 내려가가지고 이를 신시라고 했고, 그리고 이 환웅을 한웅천왕이라고 불렀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했고,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어서 장, 풍백, 우사, 운사 하시고 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납니다. 풍백, 우사, 운사.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풍백, 우사, 운사를 통해서 고조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농사가 이제 뭐 정착이 되고 농사 시절임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시험 문제에 나오고 풀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품백, 우사, 운사가 뭐냐 하면은, 자, 제가 좀 정리했거든요. 자, 품백, 우사, 운사를 이제 사만이라고 합니다. 사만. 우리나라는 세 개로 나누어졌거든요. 어, 그 3등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영토를 3등분. 그걸 삼한이라 그래요. 한. 그래서 이것은 배달 한웅 시대 때 신교의 삼신신앙을 바탕으로 한 거. 이어서 신교 하는 게 제가 어쩔 수 없이 신교란 말을 쓰고 있는데 아까 전에 그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처럼 유대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 선민 사상에 해당되는 민족 종교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있다고 봅니다.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신교란 말을 빌려서 쓰는 것 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신교의 삼신신앙을 바탕으로 한 국가 통치제도 기본 조직으로서 입법관, 행정관, 사법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품백, 우사, 운사가 입법관, 행정관, 사법권을 말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의 뭐 상권 분립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후 당군 조선 시대에 내려와가지고 삼신의 우주관인 천일, 지일, 태일 정신을 기초로 해서 진안. 우리나라가 사만이라 하는 게 뭐냐면 진안, 번안, 그 다음에 뭐예요? 마한 이 세 가지로 나눈 것이 사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누어서 다스려 놓은 게 이걸 사만 강경제라고 하고 상경제도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권 분립하는 제도가 이미 이 삼성조 시대에 이미 행해져서 있었다고 판단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하 양원제 의회 선거제도가 이 한국에서 건너가 가지고 북미 인디언에게도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메디슨, 프랭클린, 제퍼슨 등 인디언의 제도를 연구해서 미국 헌법에 채택했다고 한다. 나오죠. 그래서 톰 하트만, 김옥수 옹긴 해가지고 이 책은 꼭 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명의 마지막 시간들 해가 296쪽에서 299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품백, 그 다음에 우사, 그 다음에 운사, 이걸 뭐 고조선이 이제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상징할 수 있는 게 뭐 품백, 우사, 운사라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품백, 우사, 운사를 장차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장군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이들에게 뭐를 담당을 했냐면 주곡을 주관하고 명을 주관하고 형을 주관하고 병을 주관하고 주선악을 주관하시며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악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여기서 주락하는 거는 주관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주관하며 그렇게 결국은 양식이겠죠. 농사를 주관하고 주명한 건 생명을 주관하고 주형은 뭐예요? 형벌을 주관하고 병은 뭐예요? 말 그대로 아픈 병을 주관하고 선악을 주관하게 하시며 누가 지금 한웅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주 인간 360여사로 무릇 그 인간 세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게 하셔서 제세이와 또 제세이와 또 나왔죠. 우리의 민족 그 신앙 종교의 가르침을 그 토대로 다스리고 변화시켜서 이 뜻입니다. 변화시켜서 홍익인간 하시리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 주간이 제가 저 오가 중에 이제 그 주곡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그 오가 일부에서 오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 오가 중에서 우가가 있습니다. 우가가 농사를 주관하는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곡하는 게 저 오가 중에 우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주명은 뭐냐면은 자 나올 거예요. 오가 중에 마가입니다. 마가 왕명을 주관하는 담당. 그 다음에 주형입니다. 자, 주형은 오가 중에 저 구가예요. 개구자. 구가이고 형벌을 주관했다고 했고 주관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주병입니다. 주병은 오가 중에 저가예요. 돼지 저자예요. 저가이고 질병을 주관했다 했고 그 다음에 주선악을 주관한 사람 누구냐? 오가 중에 마지막 양가입니다. 양양자. 양가가 선악을 주관했다. 그래서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악은 그 오가를 뜻합니다. 오가. 아시겠죠? 그 오가에 각각 맡은 그 직책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인간 세상을 360여 사로 주관하게 하시고 제세이화 그 제세이화 우리의 신교 그 민족 신앙 종교로서 다스리고 변화시켜서 뭐 홍익인간 하시니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게 하셨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2부 영상을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1부 영상부터 해서 오늘까지 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한국 지말에 한국의 말렵의 안파견이 환인 안파견께서 하시 삼이 태백하시고 삼이산과 태백산을 내려다 보시고서는 개 가히 홍익인간일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고 하셨다. 그리고서는 수가 사지하고 하신데 과연 누구를 내려보낼까 다스리게 할까라고 하니 오가 처말 이 오가들이 다 같이 말하기를 서자의 서자 중에 유한웅이 이때 서자는 첩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 그 서자들 중에 환웅이 있었는데 용겸인지하고 그 환웅의 성품이 용맹하고 어질고 지혜까지 경비하고 상류 의여역 세이 홍익인간하오니 일찍이부터 환웅께서는 홍익인간으로서 세상을 바꾸어 다스리기려는 뜻이 있었으니 가견 태백이 리지리라 하야늘 그를 태백산으로 내보내어 그곳을 다스리게끔 하십시오라고 하거늘 내수 첨부 인삼종하고 이에 환인께서 환웅에게 첨부와 인삼종을 주시고 인치괄 여금에 칙서에 이르어 말하기를 환인께서 말하기를 사람과 만물은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 구는 물석 근로하고 그대는 그 홍익인간으로서 다스리려는 그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솔중 삼천 이왕하여 무리 3천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개천 입교하고 개천을 하고 나라를 세우고 가르침을 세우고 제세이화하여 그 신교의 진료로서 다스리고 깨우치게 해서 우리 민족이 그 최초 신앙이라 그랬어요. 그걸로 다스리게 해서 위 만세 자손지 혼법냐야 만세토록 자손들의 큰 모범으로 삼을지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는 게 이때에 한웅께서 동방개척을 할 그때에 유방고자가 방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방고는 중국의 한족의 시조라 그랬어요. 우주 창조자라고 중국인은 그래 믿고 있고 전설의 인물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 삼성기 하편에서는 우리 한웅과 같은 시대의 실존 인물임을 밝히고 있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고요. 어쨌든 그 방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기술하야
그 방고는 기한 재주를 부리기를 좋아했고 욕분도이 왕으로 그 땅을 나누어서 가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다시로 싶어 한다고 청하니까 내 허지하시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 방고는 수적 제보하고 재물들과 솔 식간 12지 신장하고 식간과 12지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여공공 유소 유묘 유수로 공공 유소 유묘 유수와 함께 해지 삼이산 남립 동굴하여 다같이 삼이산 남립 동굴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이립 위군하니 그를 임금으로 세우니 위지 재견하고 이를 재견이라고 이르렀고 위 방고 가하냐라 방고 가이라고 이르렀다. 어시에 이때에 환웅이 거발한 환웅께서 솔중 삼천하사 그 삼천 무리를 거느려 가서 이때 3,000명은 문명 개천단이라 그랬어요. 3,000명. 그래서 강우 태백산 정 신단수 하하시니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가시니 위지 신시요 이를 신시라 이르고 이때 신시는 당군이 세웠던 그 고조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배달입니다. 배달 한웅께서 세웠던 그 배달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그 14세 치우천왕 이전까지가 배달의 시대, 신시 시대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를 신시라 하고 시위 한웅천왕이라. 그래서 이를 한웅천왕이라고 이르렀다. 이때 한웅천왕이 할 때 이 천왕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환웅 또는 당군 이거는 제왕의 호칭, 명칭이라 그랬고 우리나라의 전국의 유명한 산 정상에 청암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청왕봉이라는 것도 우리 한웅천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근거로서 뭐예요? 중국의 도가서인 역대 신선 통감이라는 그 책에서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품백 우사 운사를 장착 거느리고 가서 그 다음에 이 주곡하고 그 곡식을 주관하고 이때 주곡은 오가 중에 뭐예요? 우가라 그랬어요. 우가 농사를 주관하는 거라 그랬고 그다음 주명을 뭐라고 했어요? 목숨 생명을 주관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왕의 왕명을 주관하는 그 오가 중에 마가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주형은 뭐예요? 형벌을 주관하는 뭐예요? 구가라 그랬고 그다음에 주병은 뭐예요? 질병을 주관하는 뭐야 저가라 그랬어요. 그 주선악은 뭐다? 그 말 그대로 선악을 주관하는 오가 중에 마지막 양가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품백, 우사, 운사, 주곡 이 다섯 오가들이 이들을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직책을 주관하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품백, 우사, 운사가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대로 뭐 농사를 의미한다 이거보다는 뭐다 그랬어요. 어, 삼신신앙을 바탕으로 한 우리 국가 통치 제도의 기본 조직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입법관, 행정관, 사법관을 이게 품백, 우사, 운사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당군 조선 시대 때 내려가지고 이 삼신선왕, 삼신의 우주 간의 천일, 지일, 태일 이 정신이 기초로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만이라 하는데 그 사만이 진한, 번한, 마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사만이라 했다. 아무튼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상권 분리가 이 시초가 아니 시초라는 말 시초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인간 세상에 뭐 360여사 여가지의 일을 주관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제세2화 그래서 우리의 신교의 가르침대로 우리 민족 신앙의 그 선민 사상에 해당되는 어떤 그 종교의 그 가르침대로 다스리고 변하게끔 해서 홍익인간이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게끔 하셨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오늘 2부 영상입니다. 자, 제 욕심 같으면 이어서 더 하고 싶은데 너무 길면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 2부를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달락씩 한 달락씩 하겠습니다. 아유, 참. 2부 영상 마무리하면서 또 한마디 하자면은 참 카메라 보면서 뭐 좀 한다는 게 참 아직까지 부자였었습니다. 일부보다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제 스스로 제가 만족을 못하는데 아무튼 이걸 보시고 넓은 아량으로 좀 봐주시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나라 상고사 역사 진실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국민이 가지지 않으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어, 국민 각자 한 명 한 명이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역사는 변하고 그 진실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강의지만 좀 넓은 아량으로서 좀 봐주시고 음,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신이 없는 역사는 정신이 없는 민족을 낳고 정신이 없는 민족은 뭐예요? 정신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 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그러면은 부족한 강의 2부 영상을 보신다고 좀 우리 경상도 말로 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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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욕보다 하는 게 욕이 사투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욕될 욕자거든요. 수고스러울 욕자에서 참 욕될 욕이 아니고 수고스러울 욕자인데 다시 말해 욕받다는 말이 수고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투리가 아닙니다. 음, 아무튼 오늘 부족한 영상 본다고 욕 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3부에서는 좀 더 나은 영상이 되게끔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 부족하지만.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